안녕하세요. 펜타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설은 수학 잘하는 남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남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고 여학생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매우 높은 확률로 이런 학생들이 남학생한테 발견된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남학생이 어떤 문제들을 겪는지, 뭐 모든 애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제가 매우 높은 확률로 자주 보이는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수학 부심, 부제가 오늘은 수학 부심이 대입을 망치는 과정이다. 자, 수학을 잘한다라고 표현해요. 아, 저는 수학을 잘한다. 뭐 수학을 좋아한다. 뭐 수학을 잘한다. 뭐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해요. 수학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근데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수학만 잘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이제 성적인 거죠.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모두 다 예를 들어서 내신이 1등급이고 막 모의고사도 다 1등급인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표현을 안 하죠. 그냥 보통 공부 잘한다 아니면 성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수학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 수학은 잘한다는 거는 다른 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대입은 기본적으로 총점 경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신도 총점이에요. 수능도 총점입니다. 여러 과목을 합쳐서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 대비 중요성이 더 있는 건 사실이나 수학 하나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그 주요 대학이라는 대학은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것도 제가 기회 되면 하겠지만 보면 막 이게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거냐고 아니면 너의 일생 목표가 수학을 1등은 맞는 거냐고 다른 건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보면 선행학습을 다 수학만 시키는데 제가 수학 경시대회 내보시는 거냐고 깜짝 놀라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대입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뭐 성적이 좋다, 뭐 공부 잘해요, 뭐 이렇게 하지, 뭐 우리의 전교권이 이렇게 하지, 우리 수학은 잘해요. 어떤 전교 1등, 2등 애들이 전 수학은 잘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정교하게 들어가면 수학을 잘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얘는 수학이 뭐 전국 최상위권이다 이것도 아니야. 그 다른 과목보다 그나마 좋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이런 것도 4등급이고 수학은 2등급이다. 그러면 다른 과목보다 수학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2등급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현한 학생들이 아마 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또 남학생이라는 얘기거든요. 얘네들은 높은 확률로 아마 영어를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암기가 싫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자꾸.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는 보통은 이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죠. 아, 그냥 수학만 좀 하고 싶다. 나 자연계인데 뭐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 국어, 영어 진짜 싫거든요. 얘네들. 근데 웃긴 건 또 생명도 싫어해요. 화학은 또 무서워해요. 물리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과탐 2를 한다고 또 난리를 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엎드려야 되는 코스인데 뭐 어쨌든 이제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짱구를 걸리다가 수리 논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뭐 논술을 심지어 논술 있는 대학들이 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니까 아니 수리 논술 자연계 논술은 수학이 전부인데 과학도 빠진 지 오래됐고 대부분 그러면 난 수학을 잘하니까 그냥 수리 논술로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걔네들의 사고 구조는 잘하는 걸로 가자. 이런 사고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아직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이라고 하잖아요. 책임도 많이 안 묻잖아요. 사회적 책임도.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와 한 아이의 부모님 이 생각에 동조하는 부모님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모님들도 얘가 그나마 수학은 잘하니까 소리 논술로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소리 논술학원 일찍 보내서 준비하면 수학을 가지고 상위권 대학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니 뭐 다른 과목을 실제 못하기도 하고 또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뭐 어쩌겠냐.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애가 저기 뭐 낭떠러지 길인데 자꾸 절로 갈라 그래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자꾸 절로 가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럴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저거 독버섯인데 자꾸 애가 저걸 뜯어서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 야, 자꾸 저걸 먹겠다는데 어떡해요? 막.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건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순간 이제 소리논술을 등록을 하잖아요. 제가 뭐 소리논술 학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조기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입은 죽어 있는 겁니다. 되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가겠냐고 해서. 아, 저 수학만 잘하면 되잖아. 아니,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최저가 되겠냐고. 아, 뭐 최저인데요, 뭐. 그 정도는 지금부터 해도 맞추겠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매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까? 수능 최저 충격을 한번 보세요, 한번. 올해도 일단 수능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맞을 점수를 맞고 변별이 됐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수능 최저를 영어를 1등급을 무조건 상정해 두고 영어 믿고 뭔가 수능 최저를 조합하려고 했던 아이들은 아마 이번에 많은 충족 실패를 맛봤을 텐데, 제가 그런 것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그렇게 뭔가 올인하는 형식으로 자꾸 무슨 도박이냐고 대입이. 그냥 자꾸 너 편한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그게 똑같아요, 이것도. 아, 뭐 일단 수학은 뭐 됐으니까 뭐 그냥 좀뭐 조금만 하면 선수 맞추죠 뭐. 되겠냐고. 그리고 최저를 맞췄다 해도 되겠냐고, 또 그런 정신 상태로. 그리고 이걸 착각하는 게, 수학을 잘한다는 것도 그 주변 상황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의 기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다른 과목 대비 수학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 대비 수학을 잘한다거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수리논술을 너네 학교 애들끼리만 하냐고요. 너보다 수학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에.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은 본인이 수학 잘한다고 얘기 안 해요. 겸손하지, 묵묵히하지. 걔네들이랑 또 경쟁률 30대 1, 40대 1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리논술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건 대입 전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의식의 구조로 가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은 이 총점 경쟁이란 걸 항상 명심하시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결국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싫어도.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아, 어떻게 저 국어 귀찮아 죽겠는데. 아, 국어 씨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저 국어 포기하는 애들 이 제정신이야 맨날. 아, 국어를 포기했어? 아, 수능 1교시부터 포기했어? 그럼 수능날 1교시 뭐 할 거야, 너? 아, 그냥 애가 뭐 싫다는데, 아, 애가 그냥 이게 좀 잘하니까. 그러니까 회피하도록 돕는 것도 공범이에요. 공범. 이런 식으로 가서 만약에 재수를 하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대출을 해서 도박을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국어 뭐 탐구 이런 거 대충 하고 재수를 했다? 소리논술만 믿고 있다가 재수를 해? 그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사고를 갖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이런 사고를 갖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그냥 이제 엎드리라고 해야 돼. 옛날에 그냥 맨날 선생님들이 엎드리라고 한 이유를 제가 계속 요즘에 자꾸 깨달아요. 물론 저는 폭력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야 엎드려, 야 너 쓸 때 엎드려. 근데 엎드리면 해결이 많이 됐거든. 때리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얘기입니다. 여학생들 중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주로 남학생들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